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제가 걷기 운동의 효능과 맨발 걷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네, 맞아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좋은 점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생활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 내 몸에 무관심해서 우리 몸이 아파서 겉으로 표출을 하고 울부짖으며 신호를 줬지만 무작정 병원만 달려간다거나 방치된 우리의 몸은 최악의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보더라도 그때뿐인 거예요. 약을 처방받고 또 약 떨어지면 병원에 또 가고, 그런데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예약하고 가도 대기하는 시간이나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총 2시간에서 4시간가량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느 병원을 가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위안이나 치유는 고사하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건강해지는 식사법, 약 없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 이 건강에 관련된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답니다. 건강에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 기사,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맨발 걷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 합니다. 라붐 시클릿TV 지난 영상들을 보시고 구독자님들, 독자님들, 지인들께서 산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운동하고 싶어. 나도 지금 걷기 운동은 하고 있는데 작가님 영상을 보고 맨발 걷기 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 미리 알려드려서 안전하고 즐겁게 맨발 걷기 운동 할 수 있게 해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똑똑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 사항이 좀 있어요. 걷기 운동이나 맨발 걷기는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현직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맨발 걷기 하셔도 됩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만 하셨다거나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걷기 운동을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적어도 1, 2주, 한 달 정도 가량을 걷기 운동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인 거죠. 걷기 운동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때 맨발 걷기를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걷기 운동은 산책로, 숲길, 공원 어느 곳에나 가능한 반면 같은 걷기 운동인데도 맨발 걷기는 조금 달라요. 양말과 운동화를 모두 벗고 맨 땅을 걸어야 하는 만큼 운동 장소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아닌 숲속이나 바닷가 모래처럼 안전하고 부드러운 땅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 시 주의사항 3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선을 항상 땅에 두어라. 맨발 걷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이죠. 맨발 걷기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접지예요. 땅과 내 발이 직접 닿는 걸 의미합니다. 맨발 걷기의 운동의 장점과 필요성은 지난 영상 맨발 걷기 왜 꼭 해야 하는가? 숲길 맨발 걷기 놀라운 효능 총정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영상 다 보신 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성산소의 중화가 일어나면서 몸의 만성염증, 아토피를 없애주고
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주고 뼈가 튼튼해지고 만성 두통이 없어지고 질 높은 수면을 하게 해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은 물론 각종 암으로부터 예방과 치료를 도와줍니다. 바로 접지 때문입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맨발로 땅을 걷게 되면 뭐에 찔리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산책로나 공원이 아닌 숲길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때 나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어야 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돌멩이, 나무뿌리, 낙엽, 작은 식물들을 밟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접지를 통해서 땅에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공급받아 건강해지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도 안타깝게 이 작은 아이들이 위험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인천 연수동에 있는 청량산을 맨발 걷기를 하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발바닥 안 아파요? 였어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밟게 되는 이 오래된 나무의 뿌리, 돌멩이, 흙들의 감촉은 그 누구의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고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염려하는 그 요인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죠. 내 시선만 내 발과 땅에 두신다면 발을 삔다거나 접지르는 크고 작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톱은 너무 길지 않도록 미리 잘라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맨발 걷기 시 주의사항 두 번째, 짐을 최대한 줄인다. 지금 맨발 걷기나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운동하러 나가실 때 물품을 많이 챙겨 가지고 가시나요? 숲속을 걸으실 때는 가장 가벼운 차림이 좋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배낭, 카드, 물품을 챙겨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자세 교정, 족저근막염 예방, 무릎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이렇게 짐이 많으면 어깨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좋지 않겠죠. 짐은 최대한 없는 가벼운 차림이 좋습니다. 갈증을 많이 느끼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미리 생수를 좀 챙겨 가셔서 그때그때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양팔을 신나게 흔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자연이 주는 피톤치드를 흡수하고 접지를 느끼기 위해서 양손은 되도록 빈손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우산을 들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비가 정말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우산을 버리고 맨손으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맨발 걷기 후 사후 관리. 흙에 맨발이 닿는 이 접지는 앞선 맨발 걷기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내 몸에 좋은 자유전자를 흡수하고 돌아와 더러워진 내 발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 궁금하셨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를 하고 숲속에서 내려오면 산 입구에 에어 컴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에어 컴프레셔는 먼지를 터는 바람이 나오는 기계를 말해요. 이 기계로 먼지와 흙을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깨끗해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고생한 너무 고마운 내 발을 담가줍니다.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주고 비누로 발가락 사이사이 뒤꿈치를 깨끗하게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발톱 사이에 미처 씻겨나가지 못한 흙들이 있다면 안 쓰는 칫솔 있으시죠? 안 쓰는 칫솔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잘 닦여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습인데요. 깨끗해진 발에 바세린이나 바디로션, 오일처럼 집에서 흔히 있는 제품들을 발 뒤꿈치를 비롯해서 발 전체를 마사지 해주듯이 발라주시면 마지막 기분까지 상쾌하게 유지시켜주면서 매끄러운 발 관리의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그 중에 52개의 뼈가 발에 있습니다. 한쪽 발에 26개씩 있어요. 신체에서 발은 3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뼈의 4분의 1이 발에 몰려 있으니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 발이 얼마나 중요한 부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은 팩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관리 잘 해주었는데 유난히 발에는 무심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발을 닦아주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자주자주, 되도록이면 매일 맨발 걷기를 하신 후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내 발에 감사와 사랑을 주는 건 어떨까요? 이 행동은 최고의 사랑법입니다. 자, 마지막 팁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없어서 매우 안전하고 기분 좋은 느낌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맨발로 습기를 걷는 일인 만큼 사람에 따라 위험 요소가 각기 다른 곳에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미리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파상풍이라 함은 녹이든 세부지나 목 같은 데에 긁히거나 찔렸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동물로 인해 상처가 생기는 경우, 오염된 바늘이나 피어싱, 타투 등을 하는 경우, 동물의 분변, 흙, 먼지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니 미리 파상풍 주사를 맞으신다면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껏 자연을 벗삼아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진득거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피가 묽어지면서 몸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빠르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때 더 맑은 피를 위해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일어난 내 몸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쫙 마셔주면 그야말로 상쾌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에 관한 영상, 소금물을 마시면 나타나는 굉장한 효능,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질병,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맨발 걷기 운동과 따뜻한 소금을 마시기를 병행해 보시면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시게 될 거예요. 맨발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몸 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 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시클릿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화의 상처 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